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추억 열차를 타기 위해 동트기 전에 한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항상 첫 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누구보다 아침을 일찍 여는 분들이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널널할 줄 알았던 첫 차에 자리가 없는 것을 보면서 저도 오늘 부지런히 다니면서 좋은 여행길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려야 되겠다 다짐해 봅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저는 서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가을에 갈만한 곳을 소개하려고 준비하다 보니 앞으로 서울역을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젠 익숙해져야 하는 서울역 타는 곳 게이트를 지나 플랫폼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를 첫 번째 목적지로 데려다줄 KTX 이음 열차입니다. 바닷가로 인도해줄 차량답게 푸른빛의 도색이 눈에 들어오네요. 첫 번째 경유지는 바로 강릉입니다. 강릉에서 특별한 열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할 계획입니다. 객차 뒤편엔 큰 짐을 놓을 수 있는 보관함이 있습니다. 창문도 각 열에 하나씩 있어서 어느 자리에 앉아도 밖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자리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 거치대와 의자 밑으로 컨센트가 있습니다. 좌석 간의 간격도 넓고 좋습니다. 건너편 KTX는 승객을 태우러 들어오고 제가 탄 KTX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곧 있으면 KTX 이음 열차가 부산과 대구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산과 대구에서도 동해로 편하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상권에 사시는 분들 오늘 가는 곳이 정말 예쁘고 좋으니 꼭 한번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시를 지나 숲으로, 숲을 지나 강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창밖의 모습을 보며 오늘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유지는 바로 강릉입니다. 강릉에서 특별한 열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할 계획입니다. 강릉역에서 기차를 갈아타려 합니다. 어릴 적 제가 탔던 기차는 없어졌지만 이 열차를 타면 추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추억의 열차 바로 누리로입니다. 비록 더 발전한 모습이지만 어릴 적 부모님과 춘천을 갈 때 탔던 비둘기호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로는 전국에 6대만 운행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열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객실 의자는 일반 열차와 비슷한 모습이네요. 좌석 앞에 2구 컨센트가 있고 좌석 간의 간격은 서울에서 타고 온 KTX 이음보다 더 넓고 좋습니다. 창문은 2개의 열이 하나의 창문을 사용하지만 각 열별로 블라인드를 내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나 강릉에서 동해 쪽으로 가는 경우 진행 방향 왼쪽 창가에 앉으시면 바다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갯바위에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니 비로소 바닷가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를 운전해서 오면 놓칠 수 있는 풍경이지만 기차를 타고 오면 눈에 담는 시간조차 부족해집니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지나 어느덧 최종 목적지인 정동진역에 기차가 들어섭니다. 정동진역은 서울역 청량리역에서 바로 올 수 있고 이제 곧 있으면 부산과 대구에서도 쉽게 올 수 있습니다. 누리로 열차는 발판이 내려가면서 계단이 만들어지는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발판이 내려가 계단을 만들고 그 계단을 내려가면 너무나도 시원한 바다 풍경이 펼쳐집니다. 정동진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뒤로 넓은 바다가 저를 반겨줍니다. 기차에서 내리시면 바로 나가지 마시고 꼭 정동진역 풍경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름답게 자리 잡은 모래시계 소나무부터 정동진 12 그리고 멋진 풍경까지 볼 수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는 레일 뒤로 펼쳐진 동해안의 바다가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정동진역은 광화문에 있는 서울 표지석을 기준으로 정동쪽에 있음을 알리는 표지석도 있습니다. 해돋이 명소답게 기차역에도 일출 시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의 추억을 함께 해준 누리로는 이제 정동진역을 떠나 동해역으로 향합니다. 정동진 역사를 나오면 바닥에 해변 가는 길 이정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사장은 언제 밟아도 기분이 몽글해집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닷가를 걷다 보면 사진을 찍기 좋은 포토존이 나옵니다. 연인끼리 또 가족끼리 오셔서 좋은 사진 남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평소 무심코 흘려보내고 있는 소중한 시간에 대해 새삼 생각해. 저도 흐르는 시간을 멈추고 싶습니다. 여기는 정동진 시간박물관입니다. 이곳의 입장료는 성인 9,000원이고 시간의 개념에 대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배경지라 그런지 시간과 관련된 조형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시계부터 모래시계까지 많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있는 모래시계는 1년짜리 모래시계라고 합니다. 1999년에 완공을 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래시계 이름도 밀레니엄 모래시계입니다. 12간지에 대한 이야기도 잘 적혀 있습니다. 정동진을 시간을 주제로 한 도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모래시계 구경을 끝내고 길을 따라 걸으면 바다부채길 안내 표지판이 나오고 이 길을 따라 걸어주시면 됩니다. 뒤로는 깎아지는 절벽이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있으니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듭니다. 가는 길에 바다 위로 전망대가 있어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 전망대로 오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소녀가 있네요. 바다 한가운데 신기한 조형물이 있네요. 낚싯대처럼 생겼는데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다 구경을 마치고 바다부채길 입구에 왔습니다. 산에 걸쳐진 배 한 척이 눈에 들어오네요. 이따가 저기도 가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닮은 산속 호텔을 따라 계속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해안 데크길인 바다부채길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다부채길의 이용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류도시 할인이 가능하니 적용이 가능한 분은 신분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교류도시 할인을 받아서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입장권은 당일 동안 유효하며 계속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다부채길은 정동진부터 심곡항까지 이어집니다. 정동진은 국내 유일의 해안당구 지역으로 그 모습이 부채와 같다 하여 바다부채길이라 명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길은 경계근무 정찰로로만 이용되던 곳으로 천혜의 비경을 선사합니다. 길을 시작한 지 5분 정도 지나면 화장실이 나옵니다. 다음 화장실까지는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길 입구에 낙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융기된 듯한 집안 밑으로 파도치는 옥색빛 바다를 아래에 두고 길을 걸어가 봅니다. 뜬금없이 자동차 한 대가 있는데요. 너무 뜬금없어서 오히려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바다 부채길임을 알리는 조형물과 함께 앉아서 사진을 찍으라는 의자도 있습니다. 소원의 길이라 적힌 표지판 뒤로 많은 분들이 돌탑을 쌓아 놓았네요. 가끔씩 발밑이 보이는 길도 있습니다. 구멍에 빠지지 않는 신발을 신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정말 멋진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이 절로 듭니다. 처음 바다부채길을 건설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계단을 최대한 없애놓아 걷기가 편했습니다. 이 바위 투구를 닮았나요? 바위의 이름이 투구바위입니다. 투구를 쓴 장수의 모습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바위 위를 보니 까마귀가 울고 있습니다. 똑똑한 까마귀가 먹이를 찾고 있는 걸까요? 바다 위의 바위에는 갈매기가 앉아 있네요. 걸어 다니면 많은 동물들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날씨가 비록 흐렸지만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으니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덧 길의 중반부에 다다랐습니다. 작은 쉼터와 함께 카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장권을 제시하면 커피 가격의 50%를 할인해 준다고 하니 커피를 드실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카페 2층에서 보는 경치도 매우 좋으니 한 번쯤 들려서 경치 구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페 앞으로는 깔끔한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용물을 보시고 길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위는 부채처럼 생겼나요? 원래는 부채바위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보수 중이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니 바다에 비친 햇빛이 아름다운 윤슬을 만들어줍니다. 바다의 솟은 바위 틈에도 꽃이 자라고 있네요. 저 작은 틈에 생명이 자라는 걸 보니 저도 영감을 받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파도 소리에 잠시 멈추어 바다를 바라보는 경치가 매우 좋습니다. 발밑으로 치는 파도가 가끔은 무섭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경치가 그 무서움을 이겨내게 만들어줍니다. 이곳에서 파도가 굉장히 무섭게 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먼 바다에서 파도를 막을 테트라포트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다 부채길 마지막에 다 와갑니다. 부채길은 편도 3km 코스라서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신곡항으로 가는 마지막 구간에 높은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서 원점에게 하는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바위에 뚫린 구멍이 신기하네요. 바람에 깎인 건지 바닷물에 깎인 건지 자연의 신비함이 대단합니다.
어느덧 바다부채길 마지막 지점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바위의 솟은 나무와 파도를 보고 등대로 향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심곡항에 있는 빨간 등대입니다. 심곡항으로 들어오는 배들의 눈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심곡항에서 버스를 타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심곡항에서 정동진으로 출발할 때의 시작 지점입니다. 심곡항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곡항 매표소에서 앞으로 쭉 걸어오면 심곡항에서 정동진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의 운행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운영을 하고 요금은 1,700원입니다. 정동진으로 저를 데려다줄 귀여운 버스가 오고 있네요.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왠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정이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나는 버스입니다. 바다내음 가득한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바로 조각공원 정류장입니다. 조각공원 정류장에서 약 10분을 걸어 조각공원 입구 매표소까지 가보겠습니다. 조각공원 정류장에서 내려 매표소까지 오는 길은 사진과 같습니다. 조각공원이 있는 선크루즈 정류장도 있는데 이곳에는 특정 시간만 버스가 정차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스의 운행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운영을 하고 요금은 1,700원입니다. 무인 발권기로 입장권을 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장권은 성인 기준 5,000원입니다. 산 중턱에 있는 배 모습이 웅장하네요. 배 모양으로 직접 건설했다고 합니다. 큰 두 손바닥이 반겨주네요. 이곳에서 보는 일출 풍경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반대편에서 보니 손바닥의 웅장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일출할 때 저 원사이로 들어가는 태양의 모습을 찍기 위해 연초에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으러 오신다고 합니다. 원 뒤쪽에 있는 샛길로 데크길을 내려가 줍니다. 정말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아직 전망대에 가기 전인데도 멋진 풍경이 들어오네요. 아까 걸었던 바다부채길의 모습이 훤히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계단을 따라 오르면 조금은 무서운 유리 전망대가 나옵니다. 조금 무섭지만 여러분에게 풍경을 보여드리기 위해 끝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해안 당구의 모습과 옥색 바다의 모습, 뒤로 보이는 배의 모습까지 입장권 값을 여기서 뽑은 느낌입니다. 원래 여기 그네도 탈 수 있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운영을 막은 듯합니다. 조각공원에는 금붕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연못도 있습니다. 조각공원 뒤편으로도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더 많은 조각품들이 있는 정원도 있으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각공원 구경을 마치고 선크루즈 호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호텔 9층에 전망대가 있다고 하니 전망대로 향해 보겠습니다.
9층 전망대로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신 후에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정동진역에서부터 밀레니엄 모래시계 바다 부채길까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조각공원 입장권이 있으면 10층 커피숍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커피를 드실 분들은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크루즈 호텔에서 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해 보겠습니다. 길을 건너서 나무 데크길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바다를 보다가 옆에 산을 두고 걸으니 또한 새롭습니다. 조각공원에서 나오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걸음도 해안가를 걸으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편하게 걸었습니다. 정동진역 옆에 있는 레일바이크에 잠시 들려보았습니다. 전동으로 편하게 탈 수 있고 이용 시간 및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탑승하실 분들은 요금과 시간 참고하셔서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고성산 산책로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영인정이 있는 곳까지 왕복하는 데에 15분이면 됩니다. 정동진역 바로 앞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오셔서 성황당을 지나면 산책로 입구가 보입니다. 산책로에 계단이 많습니다. 계단을 피하실 분들은 계단 오른편으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가을임을 알리는 단풍나무 조형물과 귀여운 다람쥐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면 산책로의 마지막 지점인 영인정에 도착합니다. 정동 쪽을 바라보고 있는 영인정은 넓은 바다와 해돋이를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해돋이 명소입니다. 좋은 경치를 계속 구경하고 걸으니 배가 고프네요. 식사를 하러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을 하며 소모한 체력을 전복이 들어간 푸짐한 순두부찌개로 보충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울로 향하기 위해 정동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의 정동진 여행은 어떠셨나요? 정동진역에서부터 모래시계, 바다부채길, 조각공원, 영인정 산책까지 알찬 코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알차게 여행을 하였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걷기도 좋아서 당일치기 여행으로 추천드립니다. 저 멀리 들어오는 KTX 이음 열차를 타고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곳, 좋은 풍경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